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오랜만이죠. 이제 배트맨이 뭐 수탁 사업자의 그 어, 변경으로 인해서 한 4일, 4, 5일 정도 이제 경기가 없었는데 경기는 있었지만 배트맨 발매 중단 때문에 없었는데 일단 흐름은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어쨌든 축구 메인이 적중을 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제가 하이라이트로 몇 번 보긴 했는데 어 그거 이제 그거죠. 어쨌든 분석도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중간에 끊겼다는 게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도 뭐 본의 아니게 강제로 쉬게 되었지만 이제 뭐 주말에도 경기가 많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예상 외의 결과들도 좀 있었고, 뭐 그냥 무난하게 이긴 팀들도 있긴 했지만 일단 앞으로가 중요하죠. 일단은 풀루미넨하고 아릴라는 오늘 마감인데 사실 FC 댈러스하고 뭐 첼시 경기, 콜로라도 LA 갤럭시는 다 내일 마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석은 오늘 하고 플루미넨 아릴라 경기에 따라서 저는 웬만하면 오늘 갈 것 같긴 해요. 좀 늦게라도. 근데 이제 오늘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은 뭐 플루미넨 경기 건너뛰시고 내일부터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만 경기가 많지 일요일은 사실상 경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국내 경기 그 뭐지 국축 일축도 한 5경기밖에 없고 뭐 새벽에 있는 경기도 노르웨이 경기는 안 가기 때문에 사실상 2경기밖에 없어서 내일 경기가 많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 그 다음날 있는 미축이 제가 오전에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내일 낮에 와서 저녁 경기하고 오후쯤에 이제 클럽 월드컵이랑 미축까지 하면은 내일 2번 방송을 합니다. 한 번에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미축도 경기가 적은 편이 아니고. 물론 이제 10경기면 평소보다는 뭐 완전히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합하면 30경기가 넘기 때문에 뭐 봐서 나눠서 하든 그렇게 같이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플루미넨하고 아릴랄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이제 뭐 클럽 월드컵 골드컵도 이제 막바지에 그 경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플루미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흐름이 좋다. 첫 경기를 도르트문트와 비겼고 울산도 물론 2실점 있었지만 역전해서 잡았고 마멜로디하고 비겼지만 결국 인테르를 2대 0으로 잡으면서 챔스 결승팀을 꺾고 올라왔죠.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아릴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만만하냐? 아닙니다. 레알을 시작으로 비기면서 여태까지 진 적이 없어요. 두 팀 다. 두 팀 다 아직까지 패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오늘 경기 박빙의 승부가 좀 예상된다. 왜냐면 플루미넨이 지금 2승 2무였잖아요. 아릴랄은 뭐 승리가 한 번이 좀 더 적긴 하지만 1승 3무입니다. 파추카를 2대0 그때 우리가 이제 아릴랄 그 승을 가서 적중했던 그 경기 파추카 상대로 이겼고 나머지 경기는 다 비겼는데 맨시티 상대로 비긴 게 좀 큽니다. 연장 가서 이겼지만 맨시티가 왜냐면 요새 폼이 좋았거든요. 워낙 흐름이 좋았어요. 왜냐면 영입한 선수들도 워낙 잘하고 예전에 맨시티하고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뭐 이적 간 선수들도 있고 데브라이너도 그렇고 해서 저는 뭔가 맨시티가 좀 더 이제 균형이 잘 안 잡힐 줄 알았는데 뭐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상당히 좋고 슈팅이나 이런 부분도 다 거의 2배씩 거의 2배 차이 났어요. 점유율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릴랄이 결국에는 음, 연장에서도 선제골을 먼저 넣었고 마지막 이제 쐐기골까지 넣었죠. 3대3으로 이제 동점이 된 상황에서 그래서 이 아릴랄도 보면은 레알하고 비긴 게 우연히 비긴 게 아니다. 그리고 엄청 그 구단주가 이제 그 뭐 영상을 잠깐 봤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릴랄도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돈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클럽 월드컵이 개편이 된 상황이라 예전에는 그냥 몇 팀 안 했었잖아요. 근데 워낙 많은 팀들이 출전하다 보니 조금만 이제 올라가더라도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상금도 상금인데 이제 확실히 이 뭐 그런 흐름도 중요하죠. 두 팀 다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플루미넨도 브라질에서 브라질 팀이라서 뭔가 이제 그런 최근에 뭐 남미 팀들도 보면은 아르헨티나나 엄청 그 잘했던 상황들이고 해서 저는 아릴랄도 이제 아시아 팀에서 나름 선전하고는 있는데 플루미넨 상대로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뭐 맨시티야 원래 자기네가 이제 좀 불리한 위치라 생각해서 뭐 그런 게 오히려 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아릴랄 입장에서는 이걸 꼭 이겨야 된다는 압박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8강이잖아요. 저쪽 반대편이 좀 빡세거든요. 파리 뮌헨, 레알 도르트문트. 여기서 이긴 팀이 또 준결승에서 또 준결승에서 이긴 팀이 결승 가는데 여긴 플루미넨 아릴랄, 파움의 첼시. 이러면 플루미넨 아릴랄도 충분히 결승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일단 플루미넨이 브라질 팀인데 수비에 경구 누적이 한 명 있고 그거 외에는 딱히 부상 여부가 크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아릴랄은 일단은 부상으로 일단 두 명이 공격에서 빠지긴 합니다. 뭐 미트로비치랑 그 다음으로 이제 한 세 번째로 골 많은 선수 사우디 선수 같은데 이 두 선수 말고는 미트로비치까지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겠지만 아마 저번에도 못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박빙의 승부. 이거 배당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새벽 4시에 시작하는 경기기도 하고 아렐랄 승, 플루미넨 승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봅니다. 물론 플루미넨도 이제 뭐 울산한테 2실점을 한 상황이라 실점이 그 나머지 3경기에선 실점이 없었지만 아릴랄 상대로 실점을 안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아릴랄도 마찬가지로 실점이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플루미넨의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뭐 다득점 아니면 뭐 저득점 무승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후보 선택하기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플루미넨 프렌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뭐 맨시티 잡은 것도 대단하긴 한데 이 플루미넨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브라질 선수들의 몸놀림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테르하고의 경기에서 점유율이 좀 딸리긴 했지만 유슈팅이 같았고 뭐 선제골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플루미넨이 이제 잘 봤을 때 그래도 비슷하다고 느낀다면은 가장 안전적인 프렌.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플루미넨 프렌을 보지만 배당 대비로 봤을 땐 메리트가 없긴 합니다. 왜냐? 이게 확실하게 플루미넨이 완전 더 좋아 보이면 플루미넨 프렌으로 가면서 플루미넨 승까지 노려보겠는데 이게 아릴랄 승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그럴 거면은 차라리 무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프렌은 좀 뺍시다. 뭐 적고 보니 굳이 프렌을 갈 필요 있냐? 무 찍고 무 찍는다기보다는 무승부를 가고 아니면 아닌 거. 굳이 프렌을 갈 필요는 없고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고배당 무승부도 고배당인데 뭐 배당을 좀 더 낮긴 하지만 뭔가 박빙의 승부 예상한다. 물론 이제 저득점 말고 이 맨시티전처럼 아릴랄이 뭐 그럴 경우는 이제 오버를 가도 되죠. 플루미넨도 울산한테 2실점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무승부만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박빙의 승부라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FC 댈러스 가기 전에 파움의 첼시 클럽 월드컵 먼저 하고 그다음 미축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우선 순위는 클럽 월드컵입니다. 자, 예전에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첼시하고 파우메가 붙은 적이 있어요.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때 22년도에. 뭐 그때하고 지금 뭐 완벽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 전적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자, 어쨌든 그때도 뭐 연장 가서 첼시가 이기긴 했지만, 음, 뭐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긴 했어요, 그때. 음, 뭐 슈팅도 조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고. 자, 그러면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메 이 같은 경우, 브라질, 여기도 브라질 팀인데, 여기가 어쨌든 그 인터 마이애미전도 그렇고, 졌던 경기가 없어요. 포르투전도 비겼고, 그리고 보타포고하고도 비겼기 때문에 알라흘리전 빼면은 여기도 1승 3무입니다.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전 빼면은 또 실점도 없었고, 다만 수비의 결장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그 파우메 같은 경우는 보타포고전에 퇴장도 있었고, 그리고 경고 누적까지 있기 때문에 두 명이 일단 빠집니다. 수비 쪽에.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데,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면은 카이세도가 경고 누적이고, 그거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이든 산초의 명단 제외 요거 빼고는 워낙 이제 첼시가 멤버가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비 쪽에 뭐 결장도 있고, 아무리 브라질 팀이고 뭐 아직까지 무패긴 했지만, 뭐 그동안의 그 파움의 성적을 보면은 뭐 무승부도 적지 않았고 해서 뭐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파움의 같은 경우도. 자, 근데 이제 첼시 같은 경우 일단 벤피카하고의 전적, 이 아마 발매가 이제 중단된 이후에 경기가 이제 치러졌었는데, 일단 1대1로 비겼어요. 그때 디마리아의 이제 극장 PK골로. 근데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경고 누적으로 이제 결국 연장에서는 내리 3골을 줬죠. 은쿠쿠, 페드로 네투, 그리고 듀스버리 홀란테 이제 쐐기골까지 먹히면서 전체적으로 슈팅이라든가 점유율도 밀렸습니다. 물론 퇴장의 영향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첼시가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플라멩고전도 선제골을 넣고 이제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 그 경기 빼면은 첼시도 로스앤젤레스 2대0, 에스페랑스도 3대0, 그리고 벤피카까지 마지막에 다득점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첼시가 어쨌든 두 골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동점골과 두 번째 골을 내준 이후에 퇴장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골까지 내줬거든요. 그리고 점유율이나 슈팅은 비슷했습니다. 유슈팅의 차이였지. 그래서 플라멩고전을 이제 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파우메보다는 패배도 있고, 첼시가 좀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성적으로만 봤을 땐, 또 전체적인 득점력,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결장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전 그래도 첼시 우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첼시 승무 봅니다. 첼시 승무. 어느 번은 글쎄요. 파우메가 인터 마이애미전도 그렇고, 뭐 첼시도 보면은 뭐 플라멩구전 빼면은 사실 조금 더 언더에 가깝긴 하거든요. 에스페랑스도 결국 전반에 두 골이었기 때문에 뭐 그 순위가 이제 뭐그 이 계속 8강, 뭐 4강 올라갈수록 더 박빙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박빙이라고 무조건 뭐 저득점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파움의 느낌을 봤을 때는 뭔가 포르투전도 그렇고, 보타포고전도 그렇고, 인터 마이애미는 생각보다 리오넬 메시의 이제 이름이 너무 큰 거지, 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약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보는 살짝 애매하다. 그래서 첼시 승무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럽 월드컵은 끝났고 미축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FC 댈러스하고 미네소타. 미축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일단은 미네소타 같은 경우 9승 7무 4패, 성적도 좋습니다. 득실도 댈러스보다 더 좋고, 득실이 거의 반대죠. 그리고 댈러스가 홈에서 1승 2무 6패, 미네소타는 원정에서조차도 4승 3무 2패로 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적이 다 좋다. 그리고 댈러스가
최근 홈에서 좀 살짝 좀 밀려요. 아주 살짝. 전체적으로는 댈러스가 좋은데 가장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댈러스가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결장 부분인데 댈러스가 최근에 변동사항이 있는 건 공격 쪽에 지금 부상으로 한 명 정도? 뭐 수비 쪽에도 부상이 있긴 한데 수비는 완전 결장이고 뭐 요 정도고 미네소타는 최근에 딱히 그렇게 결장이 없거든요. 여기 우리나라 선수도 있긴 한데 지금 출전 시간이 너무 적고 아마 부상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캐나다 올루아세 선수가 이제 8골에 5어시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좋다. 다만 이제 미네소타가 홈이나 원정이 다 좋긴 한데 최근에 뭐 못 이길 정도의 압도적 흐름으로 성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패배가 적을 뿐이지 중간중간 무도 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이기고 지고 뭐 비기고 약간 요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다면은 일단 득점력이 괜찮다. 뭐 3대1, 2대2, 2대4, 3대2. 요새 약간 오버페이스고 FC 댈러스 같은 경우도 홈에서 지금 4경기째 컵 대회 뭐 제외하면은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컵 대회를 이유로 보면은 5경기째 지금 승리가 없거든요. 2무 3패. 뭐 스포팅 원정에서 4골도 넣었지만 최근에 홈에서 2골씩 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3실점, 4실점을 해서 최근에 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더더욱 성적이 안 좋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스포팅 최근에 한 경기 이긴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워낙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FC 댈러스 같은 경우도 미네소타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다만 언어보로 친다면은 오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미축은 따로 표시를 안 할게요. 일단 오버 그리고 미네소타 승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댈러스도 지더라도 최근 득점력을 봤을 때 한 골은 최소 넣지 않을까 해서 언더보다는 오버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오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네소타 승무 사이드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콜로라도하고 스포팅 캔자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잠깐 잔다는 게 잠깐 자려고 한 것도 아니죠. 잠깐 누웠는데 깜빡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왔어야 되는데 더 늦어버렸고 그래서 일단은 저녁쯤에 조합 마무리 됐을 때 잠깐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못 오면 뭐 그냥 지나가서 내일 아침에 와서 다시 좀 언급을 하던가 내일 그 오전에 있는 경기들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이 좀 적긴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일찍 하거나 아예 좀 뒤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한 상황에 왔다. 뭐 더 늦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콜로라도 스포팅 캔자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로라도하고 스포팅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교했을 때는 승점 차이가 뭐 6점이라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득실도 얼추 비슷하거든요. 스포팅이 득점이 많아도 실점이 더 많아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콜로라도의 홈 성적인데 나름 괜찮습니다. 스포팅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콜로라도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여기도 주전 키퍼가 지금 부상 중인데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니고 그리고 경고 누적이 수비 쪽에 한 명 있고 그리고 미국 선수 미하일로비치가 지금 발목 부상 의심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고 스포팅 캔자스는 수비 쪽에 퇴장 지난번 솔트레이커전 퇴장 말고는 크게 최근에 이슈가 없습니다. 공격에는 거의 결장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스포팅 캔자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자 그러면 상성을 좀 보면은 콜로라도가 유독 최근에 스포팅 상대로 홈에서 안 졌습니다. 아마 근 10년 동안 패배가 없을 거예요. 한 5승 5무? 그만큼 상성으로는 콜로라도가 좋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스포팅이 조금 더 나을지언정 뭐 그 결장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성적은 상성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콜로라도가 살짝 더 우세입니다. 뭐 상성은 뭐 압도적으로 좋고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최근에 콜로라도의 성적인데 일단은 패턴이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땐. 뭐 계속 지는 것도 아니고 뭐 계속 이기는 것도 아닌데 최근에 막 3연패씩 2번을 했었죠.
그렇다고 승이 없는 게 아니고 홈에서 또 연승을 한 적도 있고, 못하면 아예 못하든가, 조금 잘 올라오려 그러면 또 연패하고, 약간 요런 패턴이라 득점도 언더가 훨씬 더 많긴 한데 또 최근에 두 경기 보면은 다득점 중이어서 그런 상황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스포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언더보다는 오버페이스긴 한데 득점이 좀 꾸준해요. 얘네는 최근에 무득점 한 경기는 샌디에이고 말고는 없고 지금 6경기 연속 득점 중이거든요. 그 중에 5경기는 다 2골 이상씩 넣었고, 아니 4경기 그리고 뭐 3골씩 넣은 경기도 뭐 2경기나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스포팅은 오버에 좀 더 가깝다. 다만 이게 3.5 기준이기 때문에 스포팅도 뭐 오버가 나긴 하지만 최근에 뭐 1득점 할 때도 있고, 특히 콜로라도의 여부에 따라서 그 언오버가 갈리기 때문에 3.5는 배당 대비 언더는 별로고, 그렇다고 오버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승패로 간다면 콜로라도 쪽으로 그래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스포팅 같은 경우 최근에 물론 그것도 봐야 되긴 해요. 최근에 원정을 보면은 스포팅도 승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가끔씩 한 번 이기고. 그래서 최근에 콜로라도가 뭐 홈에서 연승도 하고 해서 콜로라도를 가면 좋은데, 이게 최근에 또 홈에서 연패를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2경기 다 골이 없이. 그래서 최근 LA 갤럭시 잡고 잉글랜드 레볼루션 상대로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도 3대3으로 비겼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즉 좋지 않다는 경기입니다.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어요. 만약에 콜로라도가 뭐 2배 이상 받았다든가, 아까 뭐 예를 들면 플루미네나 아릴랄 아니면 미네소타하고 FC 댈러스만큼 배당을 줬으면 모르겠지만 배당도 지금까지 경기 중에 가장 낮습니다. 첼시보다도 낮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첼시 가겠다. 요거는 콜로라도 승무를 보긴 하지만 이 뭔가 배당 대비 승은 별로 메리트가 없고, 아무리 상성에서 최근 10년 동안 못 이겼지만 원정에서 무를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무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스포팅이 그래도 꾸준하게 득점력이 더 좋긴 해요. 콜로라도는 뭐 오히려 더 많이 이겼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득점이 들쑥날쑥해요. 어떨 때는 뭐 무득점으로 막 연패할 때는 뭐 무득점으로 진 적도 은근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콜로라도 승무 보지만 저는 건너뛸 것 같다. 언더도 배당 대비 별로고 오버도 확실히 보이는 게 아니고 3.5라서. 자, 그 다음 마지막 경기 LA 갤럭시하고 밴쿠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이번 달에는 베비싱턴 신청도 좀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이따 저녁에 올 수 있으면 잠깐 오든가 못 오면 예정대로 내일 오전에 와서 뭐 간단히 좀 짧게 하고 가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짧게 하면서 그 저녁 경기 바로 이어서 가도 되고. 플루미는 빼고는 다 내일 마감이니까 혹시 오늘 이제 구매를 못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되면 배당이 확실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조합을 최대한 더 잘 짜고 할지 좀 고민 중이라 그런 부분들도 좀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A 갤럭시하고 밴쿠버인데, 자,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위가 많이 낮죠. 실점도 가장 많아요. 42골로. 그래서 아마 전체 동부서부 다 통틀어도 승점이 가장 안 좋습니다. 9점. 유일하게 한 자릿수 그 승점이거든요. 그리고 밴쿠버는 이 득점도 거의 2배 차이 나고 실점도 2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밴쿠버 상대로 LA 갤럭시가 좋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승점 차이도 워낙 많이 나고.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도 뭐 홈에서만 성적이 월등히 좋고 원정이 좀 별로인 건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홈 원정 다 좋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승점도 2점밖에 차이 없어서 뭐 LA 갤럭시가 그나마 이제 원정승이 없는데 홈에서 1승 한 게 그나마 원정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얘기인데, 사실 원정에서 4번 비겼기 때문에 홈의 승점 5점이라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LA 갤럭시는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딱 하나 좋은 건 결장이 거의 없다.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다 좋긴 해요. 다 좋긴 한데 상성도 일단은 그 LA 갤럭시 원정 가서 살짝 좀 밀리긴 한데 압도적으로 밀리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결장 부분, 미국 선수인 브레인 화이트의 국대 차출, 그리고 미드필더에도 국대 차출이 한 명 있고, 국대 차출 2명에, 그리고 경고 누적도 한 명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부상들까지 합치면 결장 부분이 많이 타격이 있죠. 근데 미축에 이제 아이러니한 점이 항상 어디 못 나오고 어느 선수가 못 나오고 주전들이 다 빠져도 결국엔 그 팀이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항상 유심히 봐야 되는데 LA 갤럭시가 지금 워낙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이 정도 빠지더라도 밴쿠버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다만 밴쿠버도 최근에 보면은 로스앤젤레스 상대로 1대0, 샌디에고 5실점, 콜럼버스 2실점. 아마 그때 뭐 A매치 경우였던가 시애틀전이었나 아무튼 밴쿠버였던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밴쿠버가 3대0으로 이겼던 경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밴쿠버도 최근에 그 전에 뭐 무패 흐름에 비해 최근에 좀 패배가 많아지긴 했어요. 최근 리그에서 연패도 했기 때문에 뭐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LA 갤럭시는 워낙 못했던 팀이라 별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LA 갤럭시가 정배를 받고 지금 밴쿠버가 이제 프렌을 받았거든요. 조심스럽게 그냥 성적으로 보면 밴쿠버 무조건 가야 돼요. 뭐 프렌 주면 너무 좋다고 해서 가야 되는데 결장인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적용할지. 일단 주전 이제 공격수부터 시작해서 뭐 경고 누적에 뭐 좀 빠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LA 갤럭시가 그나마 최근에 솔트레이크를 잡았고 최근에 조금씩 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도 지더라도 득점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지 않나. 저는 요거 그래도 LA 갤럭시 승보다는 밴쿠버 프렌이 좋아 보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오버예요. 오버고 그 다음에 그래도 최근 뭐 조금 예전에 비해 못 미치지만 프렌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참고하시고 저는 이따 뭐 올 수 있으면 짧게 오고 못 오면 내일 오전에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